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 7시 6분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기서 방송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아늑하네요. 아늑하죠. 네네네. 뭔가 외부에서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 다른 그런 뭐 안정감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주말 사이에 있었던 시장 이야기 바로 들어갈까요? 네, 바로 들어가죠. 뭐. 네. 나스닥은 조금 그나마 반등했어요. 그쵸. 나스닥 반등의 역시 기폭제는 아마존이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외에 두 개의 지수죠. 다우지수와 S&P 500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 특히 다우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는 JP모건이 한몫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P 500이 흘러내리면서 4,117포인트, 4,130포인트 이하로 끝나면 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나스닥보다 하루 이틀 이후에 S&P 500이 결국은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네. 조정 국면이라는 건 직전 고점 대비 10% 하락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냥 교과서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이 지난주 말에 간단한 흐름이 되겠고요. 네. 인텔이 또 좀 올라갔잖아요. 인텔이 한 10% 가까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반도체 중심에서 기술주는 좀 반등한 것도 지난 주말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댓글 보니까 네. 지난주 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중에서 카드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네. 또 이항영 위원님께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네. 설명을 자주 해주셨어서 그 관련한 이야기도 또 궁금하다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소비가 네. 계속 위축될 걸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이전에는 소비가 좀 줄어도 다른 뭐 서비스, 여행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카드사 매출이 좀 견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향후에는 어떨까요? 뭐라고 열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 아마 그 질문하신 분은 그 마스터카드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 왜냐하면 그 비자는 거 견주했어요. 네. 했는데 마스터카드가 떨어졌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비자나 아멕스는 실적 대충 맞췄는데 마스터카드 약간 부족한 느낌이 나왔고요. 향후 전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없습니다. 다 여전히 여행이나 이런 것도 수요 좋았고요. 마스터카드나 비자 모두 특히 어크로스 더 보더라고 해갖고요. 국경을 넘어서 한 매출이 소비자가 계속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 시장은 그런 마스터카드 약간 얘기했는데 소비 시장 소비의 좀 둔화는 불가피한 건 분명하죠. 그것은 어찌 보면 이 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미국 국민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6천에서 7천만 명 정도 사이가 뭐에 해당되냐면 확장한 대출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7월부터요. 네. 그만큼은 뭔가 소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무리해서 카드를 쓰는 건데 문제는 약간 그래도 정상적이라면 약간 줄이겠어요? 그러니까 못 줄이는 건 할 수 없지만 줄인다면 뭘 줄이겠습니까? 약간 줄인다 그러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지만 제가 이제 토요일 날도 말씀드린 전화 부사장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저희 장우석 부사장이랑 제가 이제 매일 만나니까요. 저는 둘이 살잖아요. 지금요. 장우석 부사장 4명이 살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외식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비. 네, 그러니까 식비 먹는 거는 필수적인 건데 네. 외식비죠, 외식비. 밖에 나가서 먹지 않는다. 외식비가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 먹더라도 극장 가고 저녁 점심을 사 먹더라 하더라도 저는 뭐 5, 6만 원 아주 비싸게 먹어봤자 7, 8만 원 먹겠죠 저희가 둘이서 먹으면. 근데 장우수 부사장은 4명이서 먹는단 말이죠. 극장도 요즘 17,000, 8,000원 막 하잖아요. 요즘에 주말에 보는 거. 거기다가 애들 한창 그런 친구들이 먹으면 삼겹살 1인분으로 되겠습니까? 먹으면 15만 원 들든 10만 원 들는 게 20만 원 드는 판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약간 외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소비가 줄어드는 건 일정 수준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마스터카드나 이런 거 약간 좀 떨어진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카드의 그런 세사보다는 지방은행입니다. 지방은행. 지방은행에서 카드를 발행해서 준다들이 엄청나게 지금 저게 높아지는 거죠. 카드를 연체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미국의 카드 연체율은 한 2.3% 정도로 3%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데 그 큰 은행과 아주 작은 은행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이렇게 쳐보세요. 에버리지, US, 크레딧 카드, 인터레스트 레이트 치면 있죠. 깜짝 놀랄 수치가 납니다. 한 22, 3%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이 20%잖아요. 네. 미국은 20%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그 신용이 떨어지면 27, 8%를 받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리볼빙에 최소를 못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소비를 위축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네네. 자,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보겠습니다. 금리부터 볼까요? 네, 10년물 금리나 달러 이런 건 약간 진정되는 모습은 또 맞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여드리면 약간 진정되는 모습. 네. 그렇지만 여전히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FOMC 열리잖아요. FOMC에서 이번에 그 올릴 가능성이 없죠. 지금 거의 99% 정도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12월 21일인가요? 한 번 더 있는데 그때는 지금 20% 정도로 금리 한 번 더 열린다가 열려 있다. 네. 살아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달러인데요. 달러는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고요. 지금 여전히 106, 107, 1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엄청나게 좀 달러가 비싼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가 비싼 요인은 아주 간단하게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만큼 경제가 유지되는 것이 별로 없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 미국도 어렵다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미국만 하는 곳이 없거든요. 어찌됐건 지난주에 나왔지만 물론 속보치지만 3분기 GDP가 4.9가 나왔잖아요. 뭐 4분기는 많이 떨어 반 정도 2%로 줄어들 거라 얘기하지만 이게 많이 올라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상으로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달러가 이게 106 이게 아니라 이게 109 이게 떨어져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포함해서 이머징 마켓 살아나면 절대 이가 놀아서 안 되고 이쪽 훅 떨어져야 돼 지금요. 이게 안 되면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갈 때 위너와 루저가 있는데 루저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자꾸 해봤자 쉽게 얘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막 이런 구간에서 자꾸 엄청 트레이딩 하잖아요. 네. 물론 트레이딩을 귀신같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타고난 분이에요. 타고난 분은 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잘 안 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선 무리입니다. 모든 거가 무리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달러 엔 지금 뭐 조금 진정됐지만 150 이하로 이틀 위에서 내려갔지만 이거 갖고 엔이 꺾였다. 달러 이거 얘기 안 되잖아요. 달러 원입니다. 달러 원. 이거 이 상태에선 주식이 되기 쉽지 않아요. 이거 역시 1,200원 뭐 1,100원대 후반 가야죠. 지금 이거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선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네. 무슨 공부라든지 책을 보든지 여행을 가든지 산책을 하든 뭘 해야죠. 이 주식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무리하는 순간 손해가 확대된다. 네. 지금 뭐 교체 매매도 큰 의미가 없다. 그쵸. 웬만한 주식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우리 시장이 아니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렸기 때문에 도전 국면에 진입이라는 헤드라인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우리가 또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심리가 저 정도면 분명 나쁜 거죠. 왜냐하면 고점에서 떨어졌고 이 그림이 이제 요가 10% 선이고 이게 4,130포인트였거든요. 4,113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그 분명 좋다 나쁘다 분명 나쁜 겁니다. 떨어지고 지금 이런 힘이 갑자기 돌아설 힘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왜 떨어졌는지를 아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저는 희망이 넘쳐난다고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희망이 넘쳐나는 것은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현재 진행되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 전망의 전주에는 마이너스 한 0.4 정도였다가 지금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것 집계를 보면 팩트세 기준을 보면 플러스 2.7까지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 전망은 상당히 상향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PR이 낮아졌었는데 PR이 올라가고 내려질 때 가장 핵심 요인은 하나를 딱 꼽으라면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금 5% 수준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겠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 어찌됐건 전쟁의 확산 여부죠. 지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거 아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스라엘 뭐 전면전 뭐 지금 뭐 탱크 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황에서 좀 쉽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게 이 그림인데 이 수치인데요. 뭐 다 복잡하게 써 있지만 조금 자세한 건 제가 내일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주에는 마이너스 0.4 전망에서 지금 지난 주말 금요일날 집계로 팩트 세트는 2.7로 바뀌어 있거든요. 2.0이 올라갔어요. 그럼 주가는 이익 전망이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그렇죠. 말씀드렸던 금리 변수 플러스 전쟁 변수 이것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가는 많이 떨어지면 반등할 수 있죠. 많이 떨어지면 반등하겠지만 그게 힘을 갖고 지지력이 탄탄한 반등을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간이다. 그럼 그걸 뭘 해야 되냐? 어떤 분들은 주식 다 팔고 떠난다 얘기하지만 경험적으로 다 팔고 떠나서 돈을 번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버텨야 되는 구간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무리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물타기 이런 거보다는 꾸준하게 적립식 분할 매수 금액 베이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돈 버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 탐리가 또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럼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숱하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어려우면 보세요. 지금 보시면 그 일부 모르겠어요. 일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한국 주식시장 그 장중에 우리 한국 주식시장 보시면 거기 나오는 전문가분들도 거기 방송의 전문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 그 방송이라든가 전체적인 언론이나 톤 보면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는 얘기 엄청 하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사람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조금 좋다고 얘기하면 욕먹기 딱이죠. 너 좋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왜 안 좋으냐. 뭐 너 네 말 듣고 틀렸다 이런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다 인간의 심리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다 어렵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탐리 같은 경우는 이럴 때면 또 목소리 낸다는 거죠. 지금이 빵을 주식을 살 또 절호의 타임이다. 특히 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은 지금 부족한 사람 살만한 타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번역기를 돌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요 얘기만 여러분 원문이니까 캡처해 두시면 되겠고요. 딱 이거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다 주식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는 지금 빵 같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라고 보고 있겠고요. 당장 3개월, 6개월 이게 아니라 6개월, 12개월 후에 자기는 주식시장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이 양반도. 그렇게 보면 실망스러운 시장 반응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나머지 실적 장세가 좋아질 수 있다. 실적은 좋아진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합적인 걸 원하잖아요.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야 되지만 또 많이 늘어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일자리는 적절하게 늘어나야 되고 내가 임금은 또 올라가길 원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임금이 올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걸 또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복합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로 미국이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안 좋은 거는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 거거든요. 미국의 경기가 진짜 안 좋으냐. 좋지 안 좋다고 하는 걸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그쵸. 미국은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죠. 워낙에 좋죠 지금. 네, 그게 너무 핫해서 문제일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주식은 자기가 봤을 때는 없거나 부족한 사람 지금이라도 빵 주식을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에너지 계속 사라는 얘기하고. 에너지를. 네. 그리고 산업재 이런 것들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될 때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실적 미스했는데도 그냥 계속 그 주가는 유지하네요. 그럼 유지하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은 여전히 이번에도 70% 정도 이상 기업은 실적을 부합시키고 있거든요. 딱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시각을 좀 갖고 가시면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 이 표는 그동안의 S&P 500의 네네. 역사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5에서 10, 15, 20, 10%가 조정이고요. 20%가 이제 우리 약세장을 얘기하는데요. S&P 500이겠고요. 통계는 1948년 이후에 지금 60년, 70년의 그 통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5% 이상 하락하는 거 1년에 3번. 1년에 3번 있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1년에 3번 5% 하락이 늘상 있는 겁니다. 지금요. 네. 지금은 고점 대비 10.23% 정도 떨어졌어요. 10% 떨어진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딱 1년에 한 번. 이게 정확히 보면 10개월을 조금 더 지나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늘상 있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 많잖아요. 네. 나이 들수록이요. 딱 그런 느낌. 친구인데 친구. 자주 보는 친구예요. 20%는 여기 보면 6.3년인데 뭐 냉정히 보면 이게 그 1928년 보면 3, 4년에 한 번이니까 이거나 뭐 도친 개치인데 여튼 20%도 딱 이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회복하는 기간이 117일 걸렸다는 겁니다. 3개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난 10월 말에 들어갔다면 11월, 12월, 1월 정도 말이면 회복된다는 것이 과거의 통계였다는 얘기죠. 네.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만 늘상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보면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올해 주식 좀 회복될 것 같아서 샀다가 인생 처음으로 샀는데 지금 떨어진 분 속상하잖아요. 네. 내가 그때 왜 주식 샀냐. 내 손이 뭐 지금 아쉽다.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나한테 주식을 사라고 얘기했던 친구도 아쉽고 3%에서 이학년이 방송 봐서 서운하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늘 있었던 일이다. 네. 늘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큰일 날 것 같다. 뭐 자기 자신을 후회할 필요도 없다. 늘상 있는 친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1980년에 지금 정확히 10% 조금 떨어졌는데 또 하나 통계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 이후에요. 80년 즉 작년까지니까 몇 년이에요? 60년이잖아요. 80년 이후로는 40년이죠. 아, 40년이 43년의 역사죠. 네네. 43년 동안에 맥시멈 드로우다운, 연간 최대 하락부. 연간 최대 하락부라는 거는 연초 대비가 아니라 현재라도 제일 비쌀 때부터 제일 떨어질까지 몇 고점 대비죠. 네, 고점 대비죠. 작년에 한 이게 26% 떨어졌을 겁니다. 이게 몇 년이냐면 평균 14.3% 떨어졌다는 그림입니다. 평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졌다는 이 정도 이 매년 최대 하락폭을 적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때 떨어진 이 33% 떨어진 적도 있고 또 떨어진 적도 있고 덜 떨어진 적도 있었죠. 네. 올라갔던 해가 훨씬 많네요. 올라갔던 해가 훨씬 많으니까 주가는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갔더라도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작년에 25.4%, 팬데믹 초에 한 한 달 만에 떨어졌었잖아요. 네. 33.8%. 그죠? 그래서 이거는 늘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진짜 이제 못 견딜 하락 이러면 안 되는 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통계를 저 꾸준히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걱정해도 소용도 없다. 그렇죠. 막 조정 장세 들어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시장이 막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은 사실 이전에 물론 간혹 발견되고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언젠가 다시 또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의할 게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진짜 이건 좀 제가 제 입장에 보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위에 보면 악마 같은 사람이 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말했잖니. 내가 떨어진다고 그랬었잖니 하면서 해성같이 들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날아가거나 다양한 메시지 쪽지가 날아가거나 우리 뭐 매매방에 들어와라 이래. 주식클럽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3개월 전에 주식을 팔라고 강추했던 이유 뭐 이런 얘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나쁜 사람은 이 와중에도 나는 250% 벌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 갑자기 오늘 한자 성어가 생각나는데 혹세무민이죠. 혹세무민. 네, 혹세무민.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흔들지 않는 분들이 흔드는 분들이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위에 분명히 이런 사기꾼들이 오늘도 여러분들 문자 받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기꾼이다. 완벽한 사기꾼이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진짜 아는 사람 있으면 금감원에 신고하시면 말씀 안 드렸나요? 우리가 최대로 그 보상금 주는 거가 20억까지 보상금 주는 게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요? 그게 불공정 매매를 잡아갖고 신고하면 최대 20억까지 보상 줍니다. 오, 진짜요? 네, 지금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도 뉴스 봤어요. 20억. 그래요? 네, 우리가 최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운전해서 그 카메라로 잘못된 인사하면 신고하면 10,000원 받을 수 있잖아요. 카파라치 같이. 네, 그거보다 이거 잡는 게 최고입니다. 20억? 최대 20억. 지금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예, 이런 나쁜 사람들. 그렇죠. 어느 정도 회복되는 예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요. 네. 아까는 얼정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15번의 조정 구간되면 평균 3개월 내 주가 회복되고요. 1년 후에는 평균 1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1년 후. 네. 1년 후에는요. 지금부터 1년 후. 다음은 1928년 이후부터 쭉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역시 비슷한 기간에 회복하고요. 평균 9% 정도가 1년 후에 회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혹세무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세무민에 주의하라. 그리고 조정장에 대해서 너무나 큰 우려를 하기보다는 이런 시장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는데 저희 뒷 배경이 약간 매지가이 같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요거 제가 제작진께 이야기해서 한번 좀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는지 잘 좀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가이 보이시니까 좀 눈 아프니까 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자,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